저도 궁금한 게 그 뼈는 엄청 단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구멍이 뚫릴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세포,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존재합니다. 파골세포는 뼈를 사라지게 만드는, 즉 먹는 세포고요. 조골세포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이 파골세포가 낡은 뼈를 갉아먹으면서 지나가면 조골세포가 뒤따라가면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일종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뼈의 재생 과정을 통해 오래된 뼈는 없어지고 새로운 뼈로 대체되면서 뼈의 강도와 골량을 유지하게 되고 단단한 뼈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세포는 서로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조골세포에 의한 뼈 형성은 최대 6개월이 걸리고요. 파골세포에 의한 뼈 파괴는 좀 빨라서 약 2에서 4주 내에 완료가 됩니다. 제가 잘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뼈를 부수는 애가 비행기 속도라면 뼈를 만들어내는 애가 걷는 속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 맞습니까? 야, 머리 좋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와. 정상뼈도 속이 꽉 찬 게 아니라 조금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뼈는 빈 공간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죠. 이렇게 점차 골밀도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물도 구조물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듯이 우리 몸의 뼈도 구멍이 숭숭 나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뼈가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골밀도 역시 계속 변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령에 따른 골밀도 변화를 살펴보면 사춘기 때 성인 골량의 90%가 형성되고 3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35세부터 서서히 골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세 전후 완경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골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10세 단위로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골다공증이 2배씩 증가해서 70세 이상의 경우 여성의 68.5%에서 골다공증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본인이나 혹은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골다공증으로 고생한 분들 계십니까? 저도 뼈가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길 가다 살짝 넘어졌는데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단한 뼈가 이렇게 부러지나 정말 황당했어요. 저 아는 친구는 골다공증 약도 먹고 있었는데 김장하면서 무거운 거 옮기다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골절은 교통사고처럼 크게 다쳐야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골다공증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미끄러지거나 발이 걸려 넘어진 경험은 사실 누구나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이때 세게 넘어지지 않더라도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바로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매우 위험한 점입니다. 드물지만 재채기 하다가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야, 이 재채기 좀 한다고 뼈가 부러진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뼛속 구멍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정상뼈와 골다공증 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충격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손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유, 아주 끄떡 단단하네요. 없죠. 끄떡 네. 없죠. 네. 이렇게 정상뼈의 경우에는 제가 손으로 아무리 눌러서 하중을 가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골다공증 뼈는 어떨까요? 벌써 아파. 아이고. 이렇게 우리 뼈에 구멍이 뚫리면 이 무처럼 외부의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골다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뼈가 골절되고 나서야 내 뼈가 약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미세 골절의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자신이 지금 골절 상태인지조차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골밀도를 체크해서 뼈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